우리 집은 원래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직장을 구한 후에도 계속 함께 살아오며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아들이 30을 넘기고 나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아들이 고맙고 든든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도 자기만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30대가 넘은 자녀가 아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식이 집에 있으니 든든하고 편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자식이 독립해야 부모도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저도 한때는 아들이 독립할 날이 오면 서운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다른 감정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들은 여전히 우리 집의 아들이라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줄어든 듯 보였고 집안일이나 가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만 하고 나가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차려주길 기다립니다. 평일 밤이나 주말이면 방에서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청년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란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났고 어느덧 나이도 30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 독립을 생각해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속상한 건 아들이 이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언젠가 독립해주길 바래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 말하면 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도 이제는 우리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아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마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자기 삶을 찾고 우리도 부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과연 그 말을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집에 계속 머물다 보니 생활 패턴에서부터 사소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은 온통 아들이 준비한 흔적으로 어질러져 있고 저녁에 퇴근해 돌아오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둔 모습이 매일 눈에 띄었습니다. 집안일은 저와 남편이 대부분 도맡아 하는데 아들은 그저 직장 다니는 걸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살짝 너도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살짝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 집에서는 좀 편하게 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다니며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여전히 집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다 해주길 바라는 듯한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니 자기 몫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녀가 아직도 집에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다들 아직도 독립 안 했어? 요즘 젊은이들 정말 편하게 사내하고 농담처럼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쩐지 부끄럽고 복잡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모와 함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남자가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몇 번은 대놓고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이니? 너만의 삶을 찾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니? 그러나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고 잘못 말했다가 상처를 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참기만 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남편과 둘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게 든든하지 않냐?
외국처럼 자녀가 일찍 독립해 나가서 서로 소원해지는 것도 싫다고 말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조만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렇게 아들에게 의지하게 두면 과연 그 아이가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혼자 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울리더니 큰 소리로 친구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아침 늦게까지 자고 주말이면 늘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아들 혼자만의 생활 공간이 따로 생긴 느낌이었죠. 저는 주말 아침이라도 조금 조용하게 보내고 싶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시끄럽게 친구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아들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없겠니? 우리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대꾸하더군요. 어머니, 여기 내 방이잖아. 왜 나한테만 조용히 하라고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아들도 성인이니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도 없고 배려도 없는 태도가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걸 부모에게 맡기고 편히 지내면서 정작 부모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듯한 아들의 태도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 저녁 남편과 다시 아들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조금은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들도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가끔 그 생각을 해.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조심스러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우리도 점점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불편함이 쌓여가고 아들에 대한 기대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 깊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혼자 지낼 계획은 없니? 아들은 제 질문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여기서 불편한 거야?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수습하려 했습니다.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아빠도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래. 내가 나중에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제 상황도 어렵고 혼자 나가 살기엔 부담이 커. 나도 더 준비된 상태에서 독립하고 싶다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이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그를 떠나보내는 두려움이 뒤엉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고 부모 집에서 살 수는 없지 않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자칫 상처를 줄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참아야 하나 싶었죠.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강경했고 아들은 여전히 집에 남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사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려 할 때면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로 나와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옷가지와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널려 있었죠. 어느 날은 출근 준비로 바쁜 아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방 안이 어질러진 상태로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나이가 되도록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니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청소나 빨래를 저나 남편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부모로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의지하게 두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의 자립 의지 자체가 없는 듯 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자녀들이 자립해서 나름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이러는 게 과한 걱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는 점점 더 깊은 고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아들과의 갈등을 꾹꾹 눌러 참아온 것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들이니 어리다고 생각해.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알아서 독립할 거야.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젊은 세대가 자립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잖아.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언젠가는 우리도 아들의 도움을 받을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어서야 이 아이가 갑자기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변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래도 아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편하지 않나. 자립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막상 집을 떠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다면 저도 많이 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마음 한구석이 크게 비어버릴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아들을 의지하게 놔둬야 할까 하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을 때가 되면 그때 아들은 진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고 자식을 책임질 수는 없는 법인데 아들에게 자립을 요구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용기를 내어 다시 아들에게 집안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이제는 내가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면 좋겠어. 우리가 계속 내 뒷바라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쉬며 피곤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집에 돌아오면 좀 편하게 쉬고 싶은 거야.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여기선 그냥 편히 쉬게 해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는 아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 역시 나이가 들며 편안함과 여유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너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부모는 너를 뒷바라지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니?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참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방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저녁상을 차려주길 기다리는 모습, 주말이면 새벽까지 늦잠을 자고 방을 어질러 놓는 모습. 이런 일상이 반복될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동거 생활이 이어질수록 제 속에서는 점점 더 큰 불만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또 거실에서 소란스럽게 게임을 할까? 어질러 놓은 물건은 제대로 정리할까? 하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아들이 새벽 늦게까지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고 저와 남편은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아들이 들어와서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활 방식이란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아침이 되자 저는 아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이제는 너도 내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부모 집에서 이렇게 지낼 생각이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요즘 자꾸 나보고 나가라고 해? 나도 돈 모으고 준비가 돼야 독립을 하지.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알잖아. 저는 아들의 대꾸에 답답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부모 집에 기대어 살겠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질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태도에 실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해.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내가 굳이 혼자 나가서 살 필요가 어딨어? 지금 나도 힘든데 왜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그 말에 저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뒷바라지를 해야 하니? 너도 30이 넘었잖아. 이제는 우리도 내가 조금씩 자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산다고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부담이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해줘?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이제는 너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끝내고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처럼 우리에게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너를 돕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나도 내 나름대로 힘들고 고민이 많아.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지금도 자식의 행복과 자립을 위해 걱정하는 것뿐인데 그 마음이 아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부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제가 아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서운해할 만도 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건 어때? 남편의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자립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들을 돌볼 수는 없고 아들도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할 텐데 그 과정을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들에게 의지하게 두는 것이 과연 아들을 위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계속 곁에 두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관계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식을 위해 했던 말들이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아들과 대화할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아들에게 진심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잠에서 깨기 전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터뜨렸던 감정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더 이상 화나지 않고 아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어젯밤에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그냥 내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만 앞세웠던 것 같아.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걱정해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해버린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단지 독립하기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혼자 설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간과했던 거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내가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렇지만 아들, 부모가 언제까지고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단다. 우리가 너에게 자립하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혼자서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야. 아들은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도 사실 언젠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요즘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제 자신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혼자 나가 사는 게 두려웠어요. 저는 아들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걸, 그리고 부모로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천히 준비해보자. 너도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집안일을 나누어 하고 생활비도 조금씩 내가 부담해보면서 말이야. 조금씩 독립하는 연습을 해보자. 아들은 그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수긍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을 조금씩 책임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준비가 되면 독립할 생각을 해볼게요. 그날 우리는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은 앞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제적 책임을 조금씩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이 단지 집을 나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천천히 지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도 점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고 독립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말까지 돈을 좀 더 모아서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이제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큰 안도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모습은 부모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독립에 관한 신청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